오늘은 며칠 전 있었던 재벌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며 벌써부터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혼 소송은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1심과는 확연하게 다른 재판부의 판결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산분할 금액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재벌 걱정이라지만 오늘은 재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이부는 지난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대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인데다 가사소송의 경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게는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또한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아든다면 최 회장은 SK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경영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그룹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각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으니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법조계의 판결 내용에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1991년쯤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돌아갔고 노 전 대통령의 후광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으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SK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과 노 관장이 SK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분할로 인해 SK그룹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최태원 회장이 저지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태원 회장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받게 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본처를 대놓고 괄시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 미인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군주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SK그룹 오너의 이혼에서 역사 속의 교훈에서 반면교사를 삼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태원 회장은 본처인 노 관장을 대놓고 무시하며 역사 속 교훈을 반면교사 삼지 않은 벌을 받는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바람을 피웠거나 둘째 부인, 셋째 부인까지 둔 엄청난 재벌가 회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더라도 바람 피운 사실을 쉬쉬하며 세간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최태원 회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을 보겠습니다. 미스롯데 출신인 서미경 씨를 셋째 부인으로 두었다고 알려졌으나 사망할 때까지 꽁꽁 숨겼기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것과 같이 지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으나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으며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자기 스스로 서신을 보내 자신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이혼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내 노 관장은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혼외자녀까지 품겠다.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아내의 말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처에게서 마음이 아예 다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내연녀와 함께 공개 석상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타나기를 반복했을 뿐 아니라 2021년에는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둘만의 러브하우스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기는커녕 이러한 이기적이고 뻔뻔한 태도가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한을 품게 한 것인데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번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뒤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TNC 재단을 김희영 씨와 설립하는 등 공개적으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상 혼인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최소한 최 회장은 10수년 동안 노 관장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의적인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 애초에 불리한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하게 합의 이혼하는 과정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회사의 오너라는 자리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노 관장이 어쩔 수 없이 소송 절차에 돌입하자 그간의 태도를 싹 바꾸고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는데요. 이렇게 재산분할의 불씨를 최 회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동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버티던 노 관장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니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재판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송을 할 때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664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선고로 요행이 선방했지만 2심에서 최악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이것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을 철저히 무시했던 결과일까요? 1심과는 대비되는 엄청난 액수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하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주식 분할을 제한했어야 했는데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결과가 응당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 크게 한 방 맞은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가라고 하더라도 1조 4천억에 가까운 현금이 있을리 만무할 텐데요.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대체 지급한다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합니다. 그 액수만도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데요. 연 5%의 이자도 내야 하니 그것만 해도 1년 이자가 600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게 된다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 원이 또 드는 셈이죠. 다 따져보면 실제로는 약 2조 정도 지출된다고 봐야 하니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한다면 그냥 망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난 재판 때 마지막 변론을 마친 노소영 씨가 머뭇거리다가 꺼낸 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원하던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여기저기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여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후자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란 어려울 테니 돈 걱정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만큼 여자가 한번 마음이 틀어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빨이 칠 만큼 매섭고 독하게 돌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속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옛말로 치부되기 쉽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시니어 톡톡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